네, 이번 시간 내사주 내가보기 학어문입니다. 내사주 내가보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 지난 강의에는 내사주 직업운하고 재물운 봤었는데요. 이번 시간 이제 학어문입니다. 학어문을 본다 그러면 일단은 내가 이제 누군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만세력 어플이나 컴퓨터 이제 만세력 프로그램을 이제 깔아서 내가 누군지를 봐야 되는데, 생년월일시를 만세력에 집어넣으면 내 사주가 나옵니다. 그 내 기둥이 나오죠. 기둥이 이제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면 연월일시가 있죠. 그리고 요 위에 있는 것은 이제 천간, 밑에 있는 건 지지이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사주 네 기둥의 8글자에서 이제 사주팔자가 이제 나오면 거기에서 요 태어난 날의 요 천간이 납니다. 주인공. 이걸 기준으로 해서 모든 사주를 판단하기 때문에 일단은 만세력에서 내 생년월일시를 집어넣어서 내가 태어난 날의 천간이 뭔지를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10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렵지 않죠.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일단 먼저 이제 알아야 다른 걸 볼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 천간이 지금 10개가 쭉 있죠. 이렇게 있는데 10개 중에 이제 하나에 해당됩니다. 태어난 날의 천간은 갑이나 을, 병정, 무기경신, 임계 중에 하나가 되고, 여기 밑에 지지가 이제 12개가 있죠.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이 중에 이제 태어난 날의 천간 밑에 바로 자리하는 지지가 이제 있습니다. 이걸 이제 일주라고 합니다. 사주 공부하다 보면 이제 일주다라고 하는 거는 태어난 날에 천간과 지지를 의미하는 것이니까 자주 접하게 될 것이니까 내 일주가 어떤 것이다라고는 본인이 이제 알아야 되겠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육식갑자가 돌아갑니다. 갑자, 을축, 병인정묘, 무진기사 이렇게 해서 총 개해까지 60개의 일주가 있고, 다시 또 갑자로 돌아가서 이제 회갑, 환갑이라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태어난 날의 천간이 만세력을 보고 이제 난 갑이다, 난 을이다, 난 그러니까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중에 하나가 되니까 이제 내가 이제 정해졌으면 인성이라는 거는 내가 생각을 받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인성이라고 있죠. 그러면 이제 내가 있고, 여기에 지금 내가 있고, 그 다음에 나를 도와주는 거죠. 이렇게 나를 도와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생한다고 하죠. 생한다고. 나를 도와주는 게 인성입니다. 인성이 의미하는 거는 나를 태어나게 한 어머니가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학업이나 공부, 그 다음에 명예, 그 다음에 이제 문서 계약, 이런 것들이 다 인성에 해당됩니다. 굉장히 좋은 거죠. 근데 이제 인성이 이 편인하고 이제 정인이 나누어지는데요. 이걸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편자는 요 치우칠편을 써가서 치우칠편을 씁니다. 그리고 이제 정자는 바를 정자를 쓰죠. 같은 인성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갑목이다. 갑목이 있으면 이 목을 생해주는 거는 물이죠, 물. 수의 오행입니다, 수. 나무가 물을 먹고 살죠. 그런데 천간에서 인성에 해당되는 거는 예를 들어서 갑이다 그러면 수가 되는 건데, 수가 되는 천간은 2개밖에 없죠. 임수하고 계수. 임수하고 이제 계수인데, 요 임수는 양이죠. 요 계수는 음이죠. 갑목은 양이잖아요. 양의 천간과 음의 천간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지금 임수는 양인데 그 갑을 생해주죠. 수의 오행이니까. 근데 음양이 같죠. 이게 양양. 그러면 이거는 편인입니다. 편인. 요 계수는 음이죠. 갑은 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음양이 다르죠. 요거는 이제 음양이 배합됐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정인이라고 합니다. 정인.
바를 정자를 쓰는 정인. 그래서 인성에는 편인과 정인이 있다는 걸 이제 나눠야 되는데, 이 편인이 의미하는 거는, 이게 이제 편인이 극하는 거는 지금 요렇게 극을 하죠. 요 식신을 극합니다. 식신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먹고 입고 이렇게 하는, 내가 이제 어떤 뭐 의식주 생활에 필요한 어떤 그런 것이나 아니면 활동이나 그다음에 내 진로나 이런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활동 방향 이런 건데, 이걸 극하죠. 지금 요거를 극을 하는 겁니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생하는 거는 다음 단계고, 요 다음 단계를 바로 넘어서 바로 다이렉트로 이렇게 가는 거는 극을 하는 거죠. 편인은 식신을 극하기 때문에, 식신이라는 건 굉장히 좋은 성분입니다. 좋은 성분. 내가 먹는 거, 내가 활동하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움직여서 돈을 버는 어떤 그러한 여러 가지 어떤 제반 조건을 갖다가 극을 하기 때문에, 편인은 흉성이라고 보는 거고, 이 정인은 나를 낳아준 어머니를 의미합니다. 편인은 계모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사주에 편인이 많으면 좋다, 안 좋다? 좋을 수가 없죠. 편인이 이제 나중에 뭐 배우시겠지만 신강, 신약, 이걸 이제 나중에 배우시게 되면 신강사주가 있고 신약사주가 있어요. 신약사주는 나의 어떤 그 힘이 좀 약한 거고, 신강사주는 나의 힘이 좀 센 겁니다. 나를 도와주는 인성이 좀 강하고, 나와 똑같은 어떤 세력을 가진 비견급자가 많이 있는 게 이제 신강사주인데, 반면에 신약사주는 내가 극하거나 내가 극함을 받거나 아니면 이제 요 식상처럼 이렇게 설기를 내가 많이 하는 그런 신약사주인 경우에는 이 편인이 흉성이지만 그래도 나를 도와주기 때문에 도움은 됩니다. 신약사주인 경우에. 그것도 좀 극신약하거나 이러면 아주 도움이 되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 편인은 그렇게 도움이 안 되고, 그래서 사주에 편인이 있다 그러면 1개 정도가 가장 좋은 거고, 2개 이상 있다 그러면 식신을 극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어떤 행동의 제약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진로가 좀 막힘이 있고, 식신을 극하기 때문에 나의 밥그릇을 엎는다, 뭐 이렇게 해서 도식이라고도 이제 하는데요. 어플도에서 이제 그럽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고, 이 편인과 정인은 많이 다릅니다. 정인은 정말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 어머니,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공부, 학업, 좋은 거죠. 전부 다. 명예,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나를 갖다가 알았잖아요. 내 사주 내가 보려면 내가 누군지는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만세령 넣어서 내가 태어난 날의 천간을 보니까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중에 하나가 되더라. 그러면 그 하나를 택해서 나를 생해주는 게 어디에 있나를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갑이야. 난 갑이야. 갑이라고 하는 목이야, 나무. 그러면 이제 인성이라는 거는 나를 도와주는 오행이니까, 목은 물을 먹고 살잖아요, 나무는. 그러면 임수나 개수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러니까 천간에 임수나 개수가 옛날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지지에는 해하고 자가 되겠죠. 이렇게 천간에 인성이 이렇게 하나 정도, 지지에 하나 정도 이렇게 떠 있으면 학업 능력이 우수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 사주 내가 보는 거, 이렇게 학업은 보는 것도 이렇게 어렵지 않죠. 이렇게 보는 겁니다. 나를 생해주는 게 인성인데 거기에 정인과 편인이 있어. 내가 갑이면 양이야. 그러면 양의 인성은 임수야. 이건 편인이야. 음의 개수는 음이야. 그러면 나는 양이니까 이거는 음과 양이 조합됐으니까 이건 정인이야. 정인이 훨씬 더 좋은 거야.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면 되겠죠. 정인이라는 건 나를 태어나게 해주신 어머니입니다. 어머니에 대한 사랑은 무한대의 사랑이죠. 그런 사랑을 받게 되는 거니까 인성이 굉장히 좋다, 정인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인성도 1개 내지 2개 정도가 좋은 것이지, 많이 있으면
인성이 많다고 해서 학업 능력이 좋지 않습니다. 인성이 많이 있으면은 마마보이가 될 확률이 높아요. 마마보이. 부모한테 기대고 엄마한테 기대고 결혼해서도 중요한 어떤 그런 일들이 있으면 부인한테 먼저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엄마한테 먼저 물어보고 이렇게 되니까 고부 간의 갈등도 생기죠. 그러니까 인성이라는 거는 많을수록 좋다 안 좋다 아닙니다. 하나 정도가 있는 게 좋은 정도. 한두 개 있는 게 가장 좋은 거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갑 입장에서는 이제 그렇고 갑과 을 마찬가지죠. 갑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고 인성이 이제 이렇게 개수나 임수 그다음에 해수나 자수가 지지에 있는 날 봐야 되고 천간의 지지에 이제 있는데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갑자에 태어났다. 갑자에 태어났다 그러면 이게 지금 인성이죠. 이렇게 지금 생을 해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인성인데, 자, 갑목은, 이게 이제 개수가 정기가 되니까 이게 편인과 정인이 갑과 을이 나뉘죠. 근데 이제 을자라는 건 없죠. 갑자가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지지에, 일지에 인성을 깔아도 학업 능력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래서 갑자일에 태어난 사람이 공부를 굉장히 잘합니다. 예, 잘해요. 천간에 임수하고 개수가 없더라도 갑자일주는 나름대로 공부를 잘하는 그런 그 사주입니다. 그래서 저 사주에 인성이 잘 자리 잡고 있으면 공부 학습 능력이 우수하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좀 그쪽 계통으로 나가야 되겠죠. 공부운으로. 그리고 이제 이 인성도 임수나 개수가 연에 올 수도 있고 월에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시에 올 수도 있겠죠. 만약에 이제 인생이란 거는 요렇게 흘러갑니다. 이렇게 흘러가요. 요렇게. 그래서 연에 있으면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하는 겁니다. 연에 있으면 인성이. 월에 있으면 청년기 뭐 요 정도에서부터 이제 또 그 학업운이 좀 따르게 되고 시에 있으면은 이건 만학도가 되는 거죠. 만학도. 공부를 좀 늦게 하는 겁니다. 나이 먹어서. 중년 이후에. 그러니까 이제 뭐 장단점이 있겠지만 어쨌든 연이 됐든 월이 됐든 시에 있든 인성이 잘 자리가 잡히면 학업 능력이 우수하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공부를 잘한다고 하는 거는 하고는 별개예요. 학업 능력이 우수해서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거죠. 학업 운이 별로 안 좋더라도 태어난 환경이 좀 좋으면 또 공부를 잘하죠. 어느 부모 밑에서 태어났느냐. 공부를 잘해서 무슨 뭐 교수나 뭐 교사나 이런 밑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학업 운이 좀 덜 따르더라도 환경이 그렇게 이제 조성이 되니까 공부를 또 이제 잘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병화하고 이제 정화가 나는 병화야 정화야 그러면 이제 여기는 인성이라는 거는 이제 갑목하고 을목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인목하고 이제 묘목이 이제 인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잘 보셔서 내 사주에 인성이 어떻게 자리 잡고 있나를 보는 거는 만세력을 딱 열어서 내 일천간 태어난 천간이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중에 어디에 있나를 봐서 화다 그러면 목이 이렇게 화를 생겨주죠. 화는 나무가 있어야 불이 붙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계통입니다. 다 마찬가지죠. 만약에 이제 뭐 무토나 뭐 기토가 왔다 그러면 토를 생겨주는 거는 화적이죠. 화는 병화하고 이제 정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지지는 이제 사하고 이제 오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보면 다 마찬가지입니다. 경금, 그 다음에 신금은 이제 토가 이제 이렇게 생겨주는 거죠. 그러니까 수생목, 그 다음에 목생화, 그 다음에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또 다시 수생목 이렇게 돌아가는 요 계통을 잘 이해하시면 돼요.
요렇게 생하고 요렇게 생하고 요렇게 생하고 요렇게 다 생을 하죠. 그리고 다시 또 수가 요렇게 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내용들을 이해를 하시고 암기를 하셔서 나를 생해주는 오행이 천간과 지지에 어떻게 자리 잡았냐를 봐서 내 학업운을 보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 일단은 그래서 이제 만사력을부터 일단 봐야 되겠죠. 그 학업운이라는 게 또 만약에 이제 뭐 천간과 지지에 뭐 아무것도 뭐 인성운이 없다 하더라도 대운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만사력에 보면 사주가 나오고 밑에 10년마다 바뀌는 대운이 나옵니다. 대운이. 예를 들어서 이제 갑이다 그러면 여기 어디에도 인성운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못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운에서 갑목이면 개나 아니면 임이라고 하는 어떤 대운이 오는 시기에는 또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시기가 뭐 늦게 오는 건 좀 그렇겠죠. 인성이 없는데 어릴 때 뭐 10대나 20대 이렇게 인성운이 들어오면 아주 좋겠죠. 없더라도.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또 이제 만약에 세운에서 매년 바뀌는 어떤 세운에서 임이나 계를 의미하는 천간이 오는 세운에서는 또 그 사람의 어떤 학업운이 또 따르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니까 내 사주 내가 볼 때 내 학업운은 어떨까를 잘 이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있어요. 이게 자, 오늘은 이제 인성인데요. 인성은 나를 도와줘서 아주 좋고 학업이고 어머니고 그런데 요 인성이 자, 학업을 나는 공부를 하고 싶은데 방해를 하는 요인이 있죠. 그게 뭐냐면 이게 재성입니다. 이게 편재하고 정재. 이게 이제 돈이죠. 이게 재인데 이 남자한테 또 쟤는 여자도 해당됩니다. 여자. 배우자도 되고 여자가 됩니다. 근데 이게 보면 이 표를 보시면 이 재가 인성을 극하죠. 인성을 극을 합니다. 그래서 사주에 재성이 많으면 공부를 안 합니다. 내 아이 사주를 쫙 봤는데 사주에 인성이 없고 재성이 많다. 그럼 재물로는 좋을 수 있지만 공부는 꽝입니다. 꽝. 공부 안 해요. 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그런 애한테 자꾸 공부해라고 하면 성질만 나빠지죠. 맨날 싸움만 벌어지고.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 그 싸움만 벌어지기 때문에 내 자식이 인성은 좀 약한데 제가 많은 아이한테 공부를 하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 사주를 꼭 봐야 돼요. 어릴 때. 내 아이가 인성이 좀 있냐 없냐. 그래서 인성이 잘 잡혀 있으면 공부를 계속 밀어붙여야죠. 근데 이제 인성은 아주 약하고 재가 좀 많다 그러면 사업가로 키우면 됩니다. 공부 잘한다고 해서 돈 많이 버는 거 아니죠. 사주를 봤더니 관이 뚜렷하더라. 나름대로 이제 공부도 잘 합니다. 이제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인성이 약하다 그러면 이제 공부는 할 수 없이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오늘 뭐 이렇게 인성운을 쭉 봤는데요. 인성을 또 재가 극하기 때문에 공부할 때 그 재가 오는 어떤 대운이나 세운 때문에 공부를 또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잘 눈여겨보시면 내 사주, 내 학업운이 어떻고, 내 자식, 내 한번 사주 봐서, 인성운이 좋다, 안 좋다. 또 재물운이 많다, 안 많다를 봐가지고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